안녕하세요. 레밀레밀레밀레밀레밀레밀. 아우, 배부른 렘입니다. 목요일날 영상 안 올린 거는 제가 뭐 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날 뭐 좀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못했던 겁니다. 제가 백신 맞을 때 빼고는 빠진 적이 없어요. 주말 제외하고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빠졌고요. 제 영상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빠져도 상관없는 건데요. 뭐 어쨌든 오늘 또 다시 시장을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뭐 시장 중요한 것들은 1일날 엔캠, 1일날 엔캠이 상장합니다. 1일날 엔캠이 상장하고요. 전해질 회사죠. 전해질, 엔캠, 전해질. 아, 참. 전해질 회사고요. 여기에 전해질 하는 회사가 동아기업이 있었고, 얘는 뭐 이제 건축 내장재하고 뭐 이런 바닥 관련해서 뭐 국내 1위 업체잖아요. 업체. 이게 뭐 상장을 월요일날 한다고 하고 또 뭐 이제 좀 다음 주에 이슈될 만한 거는 애플 TV 다음 주에 열죠. 애플 TV. 애플 TV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애플 TV 관련된 거 애플 TV 있었고요. 목요일인데 11월 4일 뭐 얘가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몇 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막 눈에 띌 만큼 관련된 건 없는데 뭐 수소 관련해서 몇 가지 있는 걸로 보이고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뭐 카카오페이 상장한다는 거, 저는 새로 상장되는 거 안 들어가니까 카카오페이도 뭐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실적 발표하는 그런 회사들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정 있고, 10월 달에, 10월 마지막이죠.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11월입니다. 10월 달에 제일 많이 올랐던 걸 한번 볼까요? 일단 네오위즈 홀딩스, 위메이드, 디지캡, 애니침벅스, 조이맥스, 게임하고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에너토크, 에너토크 그때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액추에이터 회사라는 거. FNC 엔터주, 다원시스, 다원시스가 최근에 이번 주 저번 주 되게 많이 올랐어요. 저도 다원시스는 가지고 있는데 뭐 어쨌든 다원시스는 뭐 성장할 모멘텀은 많은 것 같은데 딱히 1위라는 게 없어가지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멘텀이 많으니까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크루실텍을 한번 보자. 크루실텍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3년 연속 마이너스라서 영업이익이 올해도 마이너스 나면 뭔 일 터지는데 음, 이게 뭐 상장이 취소된다고 해야 되나? 단어가 또 기억나네. 하여튼간에 그렇게 돼서 일이 터질까봐 지금 잘 못 들어가겠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자꾸 그 관리 종목인데다가 3년 연속 그래 놓으니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주담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담 통화 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뭐 일진 디스플은 제가 거기 글은 올렸지만 지금 뭐 찌라시가 돈다고 했었죠. 뭐 생산직들 무제한 무급으로 뭐 휴가를 보낸다 그 얘기가 나왔다고 찌라시가 돈다고 하는데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검토 단계라는 거죠. 회사 사정이 안 좋은 거는 맞고 2, 4분기에 마이너스 90억이 나왔는데 3, 4분기에는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회사가 뭐 생산직들이 쉬고 뭐 구조조정 한다 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다 구조조정하고 이런 게 나중에 실적이 올라오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는 없다고 보고요. 회사가 문 닫는 정도 아니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뭐 TSP 실적 뭐 터치 실적도 별로 안 좋고 2분기도 뭐 사파이어 웨이퍼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뭐 딱히 눈에 띄는 건 없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더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본인들이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어쨌든 미니 LED 관련해서는 조금 시장에서 반응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맥북도 그렇고 TV도 매장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미니 LED 가격도 이제 떨어진다고 하니까 OLED보다 많이는 아니고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많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많이 떨어질지 짧게 떨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는 11월 19일 날 지옥이라는 거 하네요. 지옥. 클라이막스 스튜디오. 이거는 상장돼 있나? 모르겠네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아, 19일이네. 그러면 한참 멀었네, 아직.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좀 고민스러운 게, 지금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지금 얘기 많이 나온 게 LFP하고 계속 요새 NCMA하고 이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LFP는 테슬라에서도 저가형 모델에 들어간다. 모델 스탠다드죠. 이건데 이게 거리가 짧다는 거죠. 거리가 짧고 거리가 짧은 편이고 안정성은 더 높다는 거죠. NCMA보다. NCMA도 안정성이 나쁜 건 아닌데 LFP보다는 못하는 거고 요거는 조금 저가형 모델 외에 뭐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그 중간급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30% 정도는 LFP가 가져갈 거고 70% 정도는 이제 NCMA가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가형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작은 소형차들 아니면 저가형 차들 뭐 준중형 차들 이 정도는 뭐 한 400km 내외 가는 걸로 해서 LFP 하면 되는데 LFP는 밀도가 한계가 있어서 멀리 못 간다는 거죠. 밀도 한계. 이거는 늘릴 수가 있고 하이니켈로 해서 하이니켈에서 늘릴 수 있고 이걸 하이니켈이 높아지면 리튬이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간다는 거고 이게 금양에서 한다는 거죠. 금양에서 한다는 거고 금양에서 여기서는 MEA도 한다는 거. 수소 관련해서 분리막 쪽 이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 얘기 나온 게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없어요. 우리 얘기했던 저기 전해질 회사 엔캠 동화기업 이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는 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엔캠하고 동화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또 고민이고요. 그리고 LF 비중이 30%까지 간다고 하는데 더 안 높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더 낮아진다는 보장도 없긴 하지만 LFP가 커지면은 수산화 리튬이 필요가 없어지겠죠. 니켈을 안 쓰니까. 그래서 이거를 엔캠 동화기업 사면은 전해질이 향후에는 없어질 거니까 고민이고 수산화 리튬은 NCMA가 비율이 떨어질까봐 그게 좀 고민이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엔캠 동화기업은 안 되려나? 전해질이 없어지면.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이고 분리막도 없어집니다.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분리막도 필요 없게 된다고 하고요. 이것도 SKIC인가? 아유, 이름이 기억 안 나. SK 뭐 IC인가 뭐 하여튼 간에 그래야 됩니다. 비슷하게 그거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전기 2차 배터리가 생기면 계속 갈 수 있는 거는 뭐들이 있을까 그런 게 고민이고요. 어쨌든 LFP 쪽에는 벤츠도 LFP를 탑재한다고 뭐 공언을 했다고 하니까 LG화학도 LFP를 한다 하고, 그리고 LNF는 LFP를 자기들 해봐서 LFP도 자신 있다고 하고, 근데 이제 뭐 저기 어디고 에코프로비엠은 아직 얘기가 없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요새. 어쨌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LFP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었고요. 어차피 NCMA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꾸 전구체 배터리 얘기가 나와서 불안해요. 갑자기 전구체 배터리가 뭐 내년이나 내후년나 갑자기 나와버린다 할까봐, 그러면 전해질 회사들 다 없어지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조금 고민입니다. 당장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불안불안해가지고. 동아기업이 추세가, 야, 뭐야, 지금 많이 내려왔네요. 동아기업이 엄청 올라갔다가 얘가 지금 딱히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동아기업이 이게 이 매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동아기업. 동아기업 매출 비중을 안 보고 가면 2차 2, 4분기 때 어땠는지 매출 비중이 우루루루루루루루루 매출 현황, 제가 영상 찍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소재 및 화학 사업, 하우징 사업 몰라 64, 398, 화학, 표면제. 이게 참 나누기 애매하네요. 건축자재가 제품 소재 화학에도 있고 하우징에도 있고 해가지고 2차 전지대 뭐 건설 자재 쪽 뭐 이렇게는 못 나누네요. 지금 이거 보면 64, 64,000, 여기서는 건축 다 빼면 화학 13, 18, 건축자재 패널 필름 34, 153, 34, 153 전체. 비중이 좀 많이 났네요. 계산기 한번 뚫어볼까요? 거의 건설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398, 948이죠. 398, 948 더하기 64810, 64810 46만 3천인데 2차 전지 소재 3만 4천, 10%, 4만 6천. 10%가 채 안 됩니다. 한 7, 8%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캠, 어차피 시장이 커지면은 당연히 뭐 저것도 계속 비중이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엔캠도 안 보죠.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자세한 내용이 있을런지 모르겠네. 전자재료 한다는 거고, 여기는 전자재료가 몇 퍼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네요. 여기서 이건 뭐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되게
전해질 관련해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캠 매출 비중 한번 볼까요? 얘도 잘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지금 메이저 회사들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인 설비 확장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뭐 발전 모멘텀 봤을 때는 뭐 동아기업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얘네들은 진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서 그러니까 전액이 90%예요 얘네들. 매출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적긴 한데 동아기업에 비해서. 그런데 대규모 큰 뭐 2차전지 회사는 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얼마나 상장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상황을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오면서 들은 게 전고체 배터리가 여기서 네페스 야하드에서 만드는 리드탭 이게 전고체 배터리의 필수이고 되게 중요하대요. 음극양극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결 부분을 좀 빼서 연결 부분을 조금 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배터리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 기술도 난이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페스 야드에서 매출이 2, 4분기 많이 줄어들어서 네페스 야드에서 리드탭 쪽에 그래서 뭐 리드탭을 좀 찾아봤고요. 저는 그 FOPLP하고 2차전지 리드탭 때문에 지금 들어보려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보면 핵심 부품인데다가 전고체 배터리에는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 찾아본 게 있었는데 여기 없어졌나? 어쨌든 2차전지 배터리 리드 탭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페스를 계속 얘기하는 거라서 여기 그림이 있었는데 역시 네이버가 검색 실력이 딸리는 거 봅니다. 구글 보면 훨씬 빠른데 그러니까 요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음극과 플러스 극에 이렇게 살짝 빠져 있습니다. 여기 살짝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기술도 난이도가 높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페스 야드가 이제 네페스 3분기 실적 나오면 좀 어떤지 실적을 좀 체크해보고 네페스 랍에도 적자가 줄어드는 걸 보고 좀 보려고 하고요. 여기 있네. 양극, 음극에 나오는 요 두 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전해질 주도 고민이고 금양 수산화 리튬하고 이런 거 관련된 부분도 좀 고민이라서 그러면은 방법이 그냥 네페스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머리가 복잡하네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는 게 뭐 몇 년 후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내일 엔캠도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페스도 한번 볼까요? 네페스 지금 반도체 쪽이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많이 안 좋아서 많이 내려왔었네요. 여기 내려와 있네. 올라와 있네. 이게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게 티가 나서 여기 올라와 있나?
더 올라오면 안 되는데. 내 패스. 아크 한번 볼까요? 아크는 상장이 돼 있으니까. 아크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아크도 한번 쭉 보고. 이 정도 끄면 되겠네요. 아크도 그렇고. 내 패스를 빨리 좀 사야 되는데. 아이, 참. 안타깝습니다. PSK도 좋은 것 같은데. 소액 추매를 했었고 지금 또 그 사이에 많이 올라갔네요. 조금 상승세를 탔네요. 아이고 등대기 허리야. 근데 PSK도 좋게 보고 있어서 계속 조금씩 추매 중인데 3분기도 좋다고 하는데 왜 이런 반응인지 보고 Y팜은 계속 횡보 중이고 11월 말까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넷마블은 많이 올라갔다가 또 축 처지네요. 넷마블은 메타버스도 끼고 있어서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고 4분기에도 뭐 일정이 많으니까 계속 체크해 보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월 달에는 게임하고 저기 어디지? 지금 보면은 게임주하고 저기 뭐 싸이월드 관련주 그 다음에 엔터주 하고 눈에 띄는 거는 다원시스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옥션 NFT 때문에 경매 NFT로 이제 뭐 미술품 경매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서울 옥션이 좀 힘이 있었고요. 게임빌 같은 것도 그렇고 인트로메딕도 이거 의료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 싸이월드 투자한 것 때문에 인트로메딕도 많이 오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주하고 엔터주가 계속 힘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달에도 그게 비슷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여기서 끝내고 몇 가지 좀 찾아보고요.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